안녕하세요. 하승민입니다. 얼마 전에 정확히는 9월 15일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 저널에 한 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3년간 종합 비타민을 섭취한 그룹에서 인지기능 저하의 지연이 확인되었습니다. 치매를 늦출 수 있다는 것이죠. 연구팀은 미국 전역에서 65세 이상 남녀 2만 1,400여 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3년간 추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종합 비타민제를 섭취한 그룹에서 인지기능 저하가 약 60%, 기간으로는 1.8년 정도 지연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림에서는 파란색 실선이 종합 비타민제를 섭취한 그룹의 인지기능 지표인데요. 유약군에 비해서 높은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지기능뿐 아니라 인지 불편 상태나 우울증 척도 역시 멀티비타민 섭취군에서 양호하게 관찰이 되었죠. 그림에서 인지기능 관련 각 척도가 멀티비타민 섭취군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섭취군이 유약군 대비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팀은 어떤 특정 비타민이 인지기능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었고, 여러 비타민의 상호작용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영양학이 발전하면서 영양소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들도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현대 영양학은 분자 영양학으로 대표되는 영역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분자 영양학은 영양소의 기능을 분자 수준에서 규명하기 위한 그런 학문 분야입니다. 과거의 영양학이 영양소의 기능을 규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현대 영양학은 유전자와 영양소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의 변화가 영양소의 흡수와 이동 등에 영향을 미치고, 또 다양한 영양소들이 분자 수준의 신호 전달 과정과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분자 영양학은 후성 유전학, 영양 유전체학, 대사체학 등으로 또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후성 유전학은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외부 인자에 의해서 변할 수 있고, 어떻게 변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여기서 외부 인자로는 모체의 자궁 내 환경, 영양, 음식, 감염, 스트레스, 환경 오염, 운동, 라이프 스타일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전자의 변화는 DNA의 메틸화와 염색체에 존재하는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의 변형으로 촉발이 되는데요. 이러한 유전자의 변화는 영양소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비타민 B군 중에 엽산과 비타민 B6, 비타민 B12가 체내에 생성되는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호모시스테인은 혈액에 축적되어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그림에서 왼쪽은 엽산이 전환되는 과정이어서 엽산회로라고 하고요. 오른쪽은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 대사 과정에서 호모시스테인이 생성되기 때문에 메티오닌 회로라고 합니다. 보통 영양학에서는 이 부분까지만 다루면서 비타민 B군이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할 수 있어서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메티오닌 회로에서 중간산물로 S아데노실 메티오닌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요. 이 물질은 앞서 언급했던 DNA의 메틸화에 필요한 메틸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DNA 메틸화는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유전자 발현의 억제가 의미하는 것은 나쁜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전자는 발현을 억제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DNA 메틸화는 매우 중요한 후성 유전학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호모시스테인이 증가하는 것은 심혈관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DNA 메틸화의 관점에서 보면 호모시스테인이 생성되는 것이 꼭 필요한 그런 대사 과정이라는 것이고, 그렇다고 호모시스테인을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비타민 B군이 얘네들을 제거하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비타민 B의 전반적인 대사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엽산회로, 또 메티오닌 회로, 또 호모시스테인 제거, DNA 메틸화 등 비타민 B가 일반 영양학에서 다루는 기능 외에 우리 체내에서 하는 역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죠. 그런데 비정상적인 세포에서는 비타민 C가 유해산소를 활성화해서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돌연변이 세포 내에서 비타민 C는 글루타치온을 산화시키고요. 그러면 글루타치온이 세포 내에서 유해산소를 제거하지 못하면서 유해산소가 돌연변이 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비타민 C가 항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지요? 항산화 영양소가 전자를 유해산소에 제공해서 유해산소를 중화시키죠. 그런데 전자를 잃은 항산화 영양소는 전자를 얻기 위해서 유해산소처럼 우리 세포를 공격하지 않을까? 공격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다른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 E나 글루타치온의 전자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비타민 C는 산화된 후에, 즉 전자를 잃고 난 후에 독성이 항산화 영양소 중에서 가장 약하고 바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따라서 비타민 C를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항산화 네트워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타민 C의 기능이 괴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콜럼버스의 선원들이 항해 중에 괴혈병으로 많이 사망을 했는데 레몬을 섭취한 후에 사망자가 급감했죠. 그런데 지금 비타민C의 기능성은 항산화, 철분 흡수, 결합조직 형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발전한 영양학이 비타민C의 새로운 역할을 규명한 것이죠. 과학의 발전은 영양소의 새로운 가능성을 계속 밝혀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비타민과 같은 영양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영양소를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